지난해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윤석열 후보가 2011년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등장하는 대출 브로커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MBC를 비롯한 야권 성향 언론들이 이를 대서특필했고 이재명 후보도 이에 근거해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 파일의 근거가 되었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의 2021년 9월 15일자 인터뷰는 허위 내용이었다는 사실이 검찰에 의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출 브로커의 조우영이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는데도 김만배가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고 얘기했고 또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조우영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림 위원장은 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자신의 책값으로 김만배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학림의 책이 훈민정음이라도 되는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주범이 언론인을 끌어들여 거짓 인터뷰를 한 후 선거일 직전에 이를 터뜨리게 해 윤석열 후보에게 결정타를 가하고 이재명 후보를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김만배는 허위 인터뷰 직후인 2021년 9월 말 조우영에게 자신이 대장동 사건을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니 너는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으면 된다. 이재명을 끌어들이면 안 되고 유동규의 개인 일탈로 몰고 가야 하니 인터뷰 요청이 오면 너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의 대장동 수사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 사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도 이미 2021년 10월부터 나오기 시작한 사실을 고려하면 김만배의 이런 공작이 그대로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만배의 이러한 대선 공략에 말려들어 범죄 혐의자와 인터뷰를 하면서도 아무 검증 없이 인터뷰를 공개한 것은 도저히 공적인 언론의 자세를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선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만행이며 이 가짜뉴스를 검증은커녕 앞다투어 대서특필한 MBC 등의 야권 언론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틈만 나면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세력들이 민주주의 파괴에 가장 앞서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청량할 수 없는 위선과 뻔뻔함에 기가 찰 지경입니다. 지금의 야권 세력은 이미 2002년에 김대엽 병풍 사건으로 대한민국 선거 민주주의에 커다란 역사적 오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온갖 거짓과 음모론을 꾸며내어 공작과 기만으로 선거에서 이기려는 반민족 행태를 거듭해 왔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책 3권 값으로 무려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는 기막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전국 언론 노조 위원장을 했다는 사실도 오늘날 우리 언론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칭 민주주의 세력과 희대의 부패 범죄자들의 결탁을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결국 반민주적 업무와 공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만배가 100억 원을 출연해 신학림 위원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언론재단을 만들려고 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두 사람의 부패 커넥션은 허위 인터뷰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들의 부패 커넥션에 대해 더 자세히 수사하고 그들 뒤에 별도의 배우가 있었는지, 문재인 정부 검찰이 왜 가짜뉴스에 침묵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